합장한 스님이 향한 부처님 뒤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혼이 담긴 정성으로 장엄한 불심을 구현한 불화장 권영관을 만나봅니다. 서양의 문화재에서는 동양에는 수를 가는 경우가 있다. 오랜 시간 혼신의 힘과 정성을 쏟아부은 작품을 완성 중인 권영관 불화장. 미친다는 이야기 있지. 이제 내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지쳐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보통 3, 4년이 걸려야 완성되는 선생의 작품을 보면 무엇보다 그 섬세함과 화려함에 감탄하게 되고 부드러움과 힘이 느껴지는 동시에 신비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평생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부처님 그림하고 탱하고 이제 운명적으로 딴 쪽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참 묘하더라고요.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제일 간단하지. 보살이 있습니다. 그걸 팔대보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반생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제장의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이제 8분의 보살이 이제 계시고 그 가습존자라는 분은 부처님이 정해놓은 어떤 계획, 지켜야 될, 불자로서 지켜야 될 이걸 가장 잘 지켰던 분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아란존자라고 있습니다. 여분은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이 이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경으로 가장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하늘은 천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방팔방에 어떤 그 부처님 법이 좋으니까 법을 수호하는 그런 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항상 이 도상을 보면은 한 중앙을 해서 좌우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성화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볼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좌우 대칭이 딱 돼야 안정감이 있겠죠. 성화라는 게 특히 어려운 게 창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창작이 돼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창작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고 창작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어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지하는 경전. 예를 들어서 사천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칼을 쥐고 있는데 칼은 이래 질 수도 있고 바로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창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연꽃이 부처님하고 가장 관련 있는 꽃이니까 연화문 위주로 해서 이제 뭐 당초도 털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연꽃을 응용해간 그 무늬들이 많습니다. 그는 오직 돌을 갈아 색을 얻는 천연채색만을 고집합니다. 천연채색은 일반 채색에 비해 훨씬 힘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 그는 이 힘든 작업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불변색이 거의 많지. 금이 왜 귀합니까?
보기도 아름답지만은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강물질이니까 그렇고 석채를 설명하면 말 그대로 이제 돌 석자가 채색 세자석 이제 돌의 색깔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더 이제 조금 차원을 높여서 이야기하면 보석 가루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이제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거든요. 원석 돌을 연마를 해서 가에다가 이제 가공을 하면 보석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쓰는 재료들은 준보석에 해당하는 그런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서 그걸 이제 칠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이제 자연 환경도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그 많이 이제 그런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졌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건 아니까 속이죠. 일반 이상한 게 돌 같은 물을 들인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석채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석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석채라 이야기를 하고 보석 가루다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자연 채색이다. 자연 채색이 어떤 거냐? 일반 강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채색이다. 자연 상태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변하지 않게 검증이 된 색깔들 아닙니까? 뭐 고구려 때 뭐 동굴, 벽화라든지 그런 게 자연에서 나오는 색깔이 지금까지 견디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채는 내 욕심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잘 그려도 재료가 열악해가지고 이 오래 가지 못하고 뭐 마모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의미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그 무슨 내가 또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림 그리면 어린 마음에 보면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같아서 경상도 말로 아버지요 이게 그림이라고 그래요. 손 뺏기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더만 그럼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때 몰랐죠. 근데 부친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저하고도 이제 많은 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색깔도 묻자고 귀했지요. 그래서 그 열악한 상태에서 재료를 보면서도 매색이 한 분씩 나올 정도로 어떤 그런 그 기량과 기질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진짜 좋은 작품을 못 남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원래 불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상호가 얼굴이 크거든요. 이제 그렇게 불상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탁 들어가면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마음에 비례로 봤을 때 불상이 너무 얼굴이 크다. 이래가 일부러 작게 한 겁니다. 그때도 저기 만들면서도 저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안 버리고 왔는데 돌아다니다 작업장이 저 밑에 있습니다. 제자가 보고는 선생님 이거 귀한 건데 이야기를 해줬더만 그래가 갔다. 평생 선친 때도 그랬고 내가 그리고 싶은 작품을 제대로 한 작품도 못 그리면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평생을 해왔는데 자꾸 주위 환경이라고 이제 그걸 했지만은 재료비라든가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이제 그 뭐 딴 데 애기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고 하다 보니 내 세대는 그렇게 해가 왔는데 이 어려운 작업을 물리질러 해도 강요를 할 수 없는 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거고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있다가도 불끈불끈하게 이제 아직까지 꽃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권영관 불화장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이어온 불화의 맥. 그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